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락한 1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아이는 뭐가 되려고 한다고? 엄마가 결핍하고 있는, 결핍으로 인해서 욕망하고 있는 엄마의 남근이 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엄마의 모든 것이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되길 바란다. 이게 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게 락항의 이러한 얘기가 만약에 타당한 거라고 치면 여러분들 이 남근이라고 하는 이 엄마의 욕망의 어떤 그 상징성 있죠. 이것은 뭐겠어요? 이 되게 폭넓겠죠. 이 폭넓은 이 스펙트럼의 이 영역이 이 임상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상적 형태를 띌 수 있다. 자, 엄마의 어그로를 끌면 되잖아, 애가. 애가 엄마의 남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엄마의 뭐 하는 거예요? 어그로 끌고 관종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근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 남근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상적인 위치를 가지겠죠. 왜? 아이는 상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실제로 객관으로서 표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특정한 양식을 꼬집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분석은 사람들마다 이 형태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임상적 분석이. 그죠? 자, 결핍된 욕망이 뭐라고요? 남근이라고. 엄마에게 결핍된 욕망은 남근인데 아버지의 작용, 저번 시간에 말했던 아버지의 이름, 부성은 뭐예요? 엄마와 아이하고 행하는 어떤 이 게임 일종의 이 상호 소통 게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시켜. 뭐가? 부성이. 왜? 부성은 더 이상 너가 엄마의 결핍을 찾도록 냅두지 않거든. 그거를 갈구하고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성은? 가만히 냅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작용은 아이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소망하는 남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부성에 의해서. 그럼 부성은 아이를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 상상계 거기서 벗어나서 상징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게 뭐겠어, 결국? 아버지의 이름인 거지.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사실상 남근은 존재하고 있겠죠? 아이는 자신이 내가 엄마의 남근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될 수 없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뭐겠어요? 애초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뭐 하면서 알게 돼요? 사회화하면서.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거야. 이걸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락항은 이렇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즉 부성의 은유 메타포에 나타나는 남근의 의미작용을 언급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즉 양성 모두가 이 과정을 겪고 남근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또 멍청하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여성은 남근이 없는데 어떻게 남근을 잊어버려요? 이런 멍청한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얘기하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상 처음 1편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사람이야. 이해하시겠죠? 뭔 소리인지. 자, 거세의 의미. 거세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양성 모두가 남근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이게 바로 비유적이고 메타포적이고 락항의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적인 의미에서의 거세인 거예요. 실제로 뭐 낫이라던가 가위 들고 싹둑하는 거세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즉 거세는 어머니를 위한 남근이 되려는 누구의 시도? 아이의 시도. 엄마의 욕망이자 모든 것이 되려는 누구의? 아이의 욕구와 욕망, 그 시도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단념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거세의 의미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오늘 영상 초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신경증 환자들은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정신 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 무의식적인 정신 상태가 다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신경증 환자들이라고 락항은 규정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락항이 왜 이런 사람들을 신경증 환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현실에서의 아버지는 상상적 차원에서 아버지의 이름, 아이로 하여금 단념하게 만드는 것, 이 아버지의 이름을 구현하고 있는 이 일종의 의무나 과제가 있을 수도 있어. 누가?
현실의 아빠가. 그러나 결코 아버지의 이름과 현실의 아빠는 동일할 수가 없어. 이해되죠, 이 말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어요? 단념하게 하는 거잖아. 아이가 더 이상 엄마의 욕망이자 엄마의 남근을 찾고자 하는 무의미한 시도를 멈추고 사회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소, 그러한 성질로서 인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자 뭐였어요? 부성의 뭐라고? 은유 메타포였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뉴스 보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집에 와서 씻고 피곤해서 잠자는 아버지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시할 수 없겠지. 이것은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홀어머니나 홀아버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에서 나타나요. 아버지의 이름과 현실 아빠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게. 주위에 남자 어른이 없어도 아이는 어떻게 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현실의 아빠가 없어도 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어. 왜? 아빠가 없다고 해서 내가 엄마가 결핍하고 있는 그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해? 그건 아니지.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지. 왜?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이걸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확고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걸 찾아내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이상한 무의식적 의무감에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현실 아빠가 있고 없고 존재 유무와는 상관없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라캉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나를 넘어선 것을 어떻게 배치시키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남근이 있고 엄마의 남근이 아이 세계에 있어서 처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끝도 아니야. 그죠? 엄마의 욕망이 아이 세계의 끝이야? 그건 아니야. 시작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이가 어떻게 전달하고 알 수 있는가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어떻게 아이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사회화 과정으로 나가겠어.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은연중에 대놓고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은연중에 이 상징적 그물망 아이가 포함되어야만 하는 이 상징적 그물망의 존재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은연중에 다이렉트리하지 않게 어떻게. 자, 거세가 한마디로 사회화겠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이 모두가 연결된 이 상징적 그물망 속에서 아이는 더 이상 그 미련한 짓거리를 하지 않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몰두해 있지 않다고. 그러면 뭐예요?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존재하겠지. 넘어선 것. 가능하잖아. 이게 불가능했으면 전부 다 여러분들 엄마의 남근 아직 찾고 있을걸? 그럼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사회화가 될 수가 있어? 사회화 안 되지. 이러한 상징적인 기능을 연구했던 게 라캉이고, 라캉은 에세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에세이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 찾아보세요. 에세이 하나 알려드릴게. 정신병 치료의 전제가 되는 문제에 관하여 라는 게 있어요. 좀 쓰기가 그렇다. 쓰기 싫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정신병 치료의 전제가 되는 문제에 관하여 라는 에세이에서 정신병의 구조에 대해서, 정신병의 구조를 이 오이디푸스적인 자기의 자의적 해석에 입각해서 정신병 구조에 대한 공식을 세웁니다. 아버지의 이름 즉 부성의 은유는 뭐겠어요? 정신병자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킬포인트지. 뭐라고? 정신병자, 신경증 환자를 넘어서서 정신병 환자는 더 심각한 사람이잖아. 정신병 환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고. 무슨 말이야? 부성의 은유가 없다고. 부성의 은유가 없다라는 건 뭐야? 아이를 그 헛된 세계에서 깨부신 다음에 사회화로 이끌어 나가게 만들어줄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내가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매몰돼 있는 거야. 거기에 고착돼 있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형태로 욕망이 왜곡돼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표출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패티시즘에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오하죠, 사실상. 라캉이 강의 영상이.
아버지의 이름 부성의 은유는 글자 그대로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 이 사이코 새끼들한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프로이트는 이러한 편집증, 정신병, 신경증 특유의 심리 과정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했어. 프로이트는. 라캉도 믿었겠지. 그래서 왜 이게 반드시 정신병자의 세계에서 부성의 은유가 없다라는 사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했겠지. 그래서 자기의 이론에 입각해서 얘기했겠죠.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나 강박, 도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압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정하는 것들 있죠. 방어 기제로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심리 과정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심리 과정들과. 왜곡되고 비정상적이라는 거야. 라캉은 이러한 프로이트에서 이 심리 과정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제시키는 것들, 이 정신병자, 신경증 환자들이 배제시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부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제끼는 이러한 문제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이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친 거죠. 그죠? 어떤 요소가 억압되어 있을 경우에, 억압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예요? 사실상 말 속으로 의미작용인 상징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억압되어 있으면. 말해짐으로써 억압되어 있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요소가 여러분들 배제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상징계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신병자, 신경증 환자들이 좀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면은 뭐가 된다고? 배제되어 있다고. 이게 부성의 은유가 배제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뭐 한다고? 돌아올 수가 없어. 상징계로. 상징계로 돌아올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징계는 어떤 세계야? 문화의 세계, 말의 세계, 언어의 세계야. 여기에 존재하는 곳으로 돌아올 수 없으면 이것은 미해결 과제로 남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상징계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왜? 이들에게는 이미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로 돌아올 수가 있겠어?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뭐겠어? 그 욕망에서 스스로 손 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저기 뭐야?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이선균 씨 연예인 우리 G드래곤 이거 대마 빨았었죠. 그래서 또 이번에 또 걸렸잖아 또. 이렇게 또 약쟁이 새끼들 또 이렇게 학원가에서 주변에서 골목에서 나눠준다고 또 피고 헬렐레거리고 이제 10대 마약이 이제 뭐 유행이잖아 요즘 사실상. 이러한 것들. 이런 새끼들 중에서 또 정신병자 새끼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들은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약하기 전부터 약 빨기 전부터 아버지의 이름 부성의 은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 이거를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걔네 가정환경인데 그죠? 내가 걔네 가정환경에 뭐 CCTV 달아놨어? 몰라.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연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부되고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것이 약을 빠는 형태로 나타나 어떻게 욕망이 왜곡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에 이러한 것들은 상징계가 아닌 실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약을 빤 상태가 실제계잖아. 여러분들 실제계라고 하면은 단독자님 왜 실제계가 현실인데 왜 실제계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영상을 처음부터 안 본 분들이야. 라캉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했었죠. 실제계가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잖아. 그죠? 왜곡이잖아. 과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동일시하면 안 되지. 어리석은 거지. 영상 처음부터 안 봤다는 얘기잖아. 그죠? 환각 같은 형태를 띈다. 왜? 애초부터 뭐 했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라캉이 뭐라고요? 정신병에서 아버지의 이름 부성의 은유에 부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을 보여주었다. 정신병에서.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징계, 즉 말의 세계, 언어의 세계, 표상의 세계, 기표의 세계, 그죠?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은유하고 있는 이 세계, 사회화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온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사실상 저번 영상만큼 중요한데 저번 영상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번 영상은 또 역시 바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야. 마치 수학 공식 같아. 하나의 공식을 알아야 다음 문제를 풀듯이 하나의 영상을 봐야 이전 영상을 봐야 그 다음 영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진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